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논산시가 지난 집중호우 당시 4명의 사상자를 낸 납골당 산사태 참사와 관련해 약속과 달리 공무원에게 돈을 걷어 치료비를 충당하려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해 인사사고에 활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태욱 기자 보도입니다. 논산시는 양지추모원 산사태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유족들에게 치료비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시 예산이 아닌 공무원들에게 거둔 770만 원을 건네려다 유족 측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돈을 객출해 사고를 수습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논산시청 내부망에 뿌려진 쪽지입니다.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으니 자율 성금 모금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납골당 참사가 있기 며칠 전 논산시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60대가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 사고 수습 과정에 또 공무원 성금 모금을 동원한 겁니다. 당시에는 8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유족들이 성금 수령을 거부해 이 돈은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시 한번 해서 정중히 거절을 했는데 또 똑같은 사례가 있다고 말을 들어서 논산시는 직원들의 돈을 걷기로 한 건 간부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자발적 의사에 따라 모금이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논란이 확산하자 산사태 참사 유족에게 전달하려던 공무원 성금 770만 원은 직원들에게 모두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간부회에서 결정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간부에 그러니까 시장님도 포함이 되어 계시고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해서 뭐 보고를 드리든 뭐 이렇게 해서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여기에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논산시가 책임감 없는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립 수영장이잖아요. 그럼 시장님은 관계 없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나는 처벌 안 받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포함해서 저희 친척분들이 다 화가 났어요. 취재진이 찾아간 논산시청 시장실에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전국에 있는 시청과 주요 관공서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과 관련해 대전시청과 세종시청, 국세청 등에도 경찰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습니다. 대전과 세종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과 오후 2시간여 동안 대전시청, 세종시청, 국세청 등에 경찰특공대 50명과 수색견 등이 투입돼 폭발물 수색을 벌였습니다. 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민원인들은 모두 청사 밖에서 기다려야 했고 청사 출입문 등에서도 삼엄한 보안 검색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수색은 서울경찰청의 공조 수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충남경찰청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심스러운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은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재판 과정 내내 한결같이 정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는데 한국 정부는 사법부의 일이라며 그 누구도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박선진 기자입니다. 서산 부석사 불상 반환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판결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선 보통 1, 2심의 법리 검토만 이뤄지는 만큼 새로운 주장은 어렵다는 게 법 쪽의 설명입니다. 일본의 소유권을 인정했던 2심 재판부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정부가 유네스코 협약이나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을 다룬 유니드로아 협약에서는 민법상 선의 취득이나 시효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기원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정부 차원의 반환 노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체부와 외교부 모두 관할이 아니라며 상대 부처의 대응을 떠넘겼고 특히 외교부는 사법부 판단에 행정부가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도 했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재청도 단지 불상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 소송 당사자인 법무부가 사안을 지휘하고 있고 아직 최종 판결이 안 나온 만큼 반환에 대해 준비할 단계가 아니라며 이후 법무부의 협조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 측은 불상 반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조를 이룹니다.
서산 부석사 손을 들어준 1심 결과에는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했고 2심 이후에는 한국 정부의 조기 반환 요청과 동시에 간논지 관계자 등과 함께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불교계는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약탈 문화재 환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나 노력이 없으면 민간단체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입장을 가져줘야 이번 부석사 불상 문제도 원만하게. 부석사 불상 소유권 분쟁은 단순히 문화재 한 점이 아닌 해외의 산재에 있는 우리 문화재 반환의 출발점입니다. 학계와 법조계, 정치와 외교계까지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한 신탄진 고속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주민들은 물론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정작 지역 버스 업체들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왜 그런지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신탄진 고속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 북부권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7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전 대덕구는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시외버스가 서지 않는 지역이라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정류소 설치를 추진했지만 수요와 사업성 문제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지난해 말이 돼서야 대덕구의 건의로 한국도로공사가 경부고속도로 신탄진 휴게소에 고속버스 환승 정류장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대덕구는 3년 뒤에 신탄진 휴게소와 졸음 쉼터를 육교로 연결해 버스 정류소를 세우기로 하고 경제성과 적절성 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서구 유성의 전민동하고 관평동 주민까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다른 걸림돌이 등장했습니다. 충남 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대덕구에 공문을 보내 정류소 설치를 재고해달라고 한 건데 다른 지역에서 수도권을 오가는 버스 업체에 승객을 뺏길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신탄진 정류소를 들르면 운행 시간이 늘어 버스기사와 승객의 불편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타 지역 업체에서 노선 확장으로 향토업체의 경영 악화와 승무원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는 주민 편의를 비롯한 공익성을 우선한다는 입장으로 일단 다음 달 중간 보고회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전기 자동차 배터리 생산 글로벌 기업인 SK온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서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지동섭 SK온 대표이사 사장 등은 도청에서 투자 협약을 맺고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44,152제곱미터 부지에 SK온 제3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3공장 증설은 SK온이 서산공장에서 첫 생산을 한 지 11년 만에 총 생산 규모를 100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 오는 2025년까지 증설한 뒤 설비 교체와 공정 개선 작업 등을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최대 14기가와트시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입니다.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빠진 아산탕정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88개 기둥에서 전단 보강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H 대전 충남 지역 본부가 외부 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전체 기둥 362개 가운데 88곳에서 전단 보강근이 설계도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LH 측은 아파트 게시판을 통해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고 보강 방법이 정해지는 대로 주민들에게 보강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편 아산탕정 14단지는 지난해 9월 입주를 시작해 6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는데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이후 2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들은 이주와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20분쯤 논산시 연무읍의 한 농가주택에서 불이 나 집안에 있던 80대 노인이 숨지고 주택 한 동과 창고 등이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방에 있던 선풍기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나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일당 6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대전 일대에서 사전에 포섭한 지적장애인 10명을 숙박업소에 투숙시킨 뒤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등을 결제해 현금화하거나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에게 모집책을 맡겼고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을 쌓은 뒤 경계가 느슨해진 틈에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져가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산시의 한 오피스텔을 관리하던 임대업체가 전세 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산경찰서는 당초 약속과 달리 집주인들에게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세입자들을 상대로는 이중계약 등을 한 혐의로 임대관리 전문업체 대표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피해 가구만 50가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 조사와 함께 업체 대표와 업체 측의 계좌를 동결 조치했습니다. 오는 20일까지 2달간 계속되는 꽃게 포획 채취 금지 기간 동안 꽃게를 잡은 어선 선장 등 3명이 적발됐습니다. 태안해경은 불법 조업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박 내부 창고에서 3톤가량의 꽃게를 확인해 입건하고 근흥면 인근 갯벌에서 꽃게를 잡은 2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